중요한 건 시간 관리가 아니었다. 퇴근 후 3시간을 매일 쪼갰으며 깨달은 진짜 핵심은 에너지 관리였다. 플래너도 수많은 앱도 필요 없었다. 오늘은 나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제2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에너지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영상에서는 현존하는 수많은 메모 어플 중 가장 사용하기 쉬운 어플과 활용 방법,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체력을 지키는 방법, 가장 빨리 생각을 행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이전까지 나는 늘 바빴는데 실속은 없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시간이 남아돌아 그 시간을 쪼개 목적 없이 남들 하는 것을 쫓아하며 바쁜 척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넷플릭스에서 오늘 밤을 책임져줄 기가 막힌 시리즈물을 찾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듯 나에게 딱 맞는 시간 관리 어플을 찾기 위해 앱스토어를 뒤지곤 했다. 우연히 찾은 시간 관리 어플들은 복잡한 사용법을 익혀할 때쯤 내 기억 속에 어느 순간 사라진다. 그렇게 사라진 어플들은 핸드폰 바탕화면 어딘가에 짱 박혀 나에게 조용히 알람을 보내대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알람을 넘겨 지워버리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 회사에서 팀장님은 항상 내게 에이스가 되려면 멀티태스킹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하루를 최대한 많은 것들을 꽉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게리 켈러의 원식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어나가며 어딘가 불쾌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 내 삶을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분명 바쁘게 살아왔는데 왜 남는 게 하나도 없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으면서도 그동안 잘못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에 대해 깊게 고민했다. 가진 게 월급밖에 없는 평범한 직장인인 나는 안정적인 자산이 필요했다. 매일 회사에 와서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선배들과 결국 같아지는 걸까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지만 투자는 외면할 수 없는 숙제였다. 주식, 코인, 부동산 여러 자산이 있었지만 투자 신생아인 나는 주식과 코인은 도박 같아 보였다. 그렇게 나의 원칙은 부동산 투자가 되었다. 설사 망하더라도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모든 에너지를 부동산 투자에 쏟았다. 집이 한 채, 두 채 생기기 시작했다.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모든 활동들이 서서히 익숙해졌다. 더 이상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동산 투자에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다시 원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이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 또 다른 원식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나갔다. 하나를 할 때는 절대 다른 영역을 넘보지 않았으며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보니 원식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나만의 규칙들이 생겼다. 그리고 뭔가를 시작할 땐 늘 이 규칙대로 행동한다. 첫 번째는 도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 했다. 죄책감만 주었던 생산성 어플들은 모두 지우고 카카오톡 하나만 남겨두었다. 여러 어플들을 사용하다 보면 기록하는 것도 일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다. 카톡은 접근성이 가장 좋아 자주 볼 수 있었고 익숙한 만큼 쉽게 다룰 수 있었다. 여러 좋은 어플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막상 손이 가진 않았는데 카톡은 나의 에너지를 전혀 뺏기지 않아서 좋았다.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모든 생각, 인사이트 등은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전부 기록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절대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곤 저녁에 집에 와서 나에게 보내기로 보냈던 것들을 항목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그곳에서 내용을 다듬고 구체화했다.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하는 나는 카톡을 활용한 이 방식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좋았다. 두 번째는 정신적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원싱에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건강은 소홀히 했다. 그러자 바로 공황장애라는 것이 찾아왔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평소 자주 쳤던 테니스를 시작하고 헬스장도 꾸준히 나가자 점차 건강이 나아졌다. 하지만 테니스장 예약, 파트너 구하기, 테니스장까지 이동시간, 다시 잘 치고 싶은 마음에 테니스 영상을 찾아보는 일 등으로 나의 에너지가 빠르게 분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러닝이다. 느린 속도로 뛰면서 내가 지금 하려는 분야의 팟캐스트를 듣거나 진행 중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했다. 러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럴 땐 주저하지 않고 뛰는 걸 멈춘 후 우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빠르게 다시 나의 원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건강을 챙기면서도 에너지가 크게 분산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원식을 정했다면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다. 테니스 유튜브 쇼츠 채널을 시작했을 땐 테니스 관련 국내외 채널을 모두 분석했다. 그리고 조회수 순으로 정렬해 조회수가 높은 것들의 공통점을 찾았다. 다른 채널에도 그 공통점이 적용되는지를 분석했다.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우선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렇게 하며 점차 어떤 영상들이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쇼츠를 보다가도 꼭 직접 운영하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특정 쇼츠를 끝까지 보고 나아가 그 쇼츠를 반복해서 봤다면 이 영상을 내가 왜 끝까지 봤는지, 왜 반복해서 봤는지를 기록했다. 유명한 선수가 나와서 봤는지, 결말이 궁금해서 봤는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와서 봤는지, 첫 멘트에 매료돼서 끝까지 봤는지 등을 그 영상 링크와 내가 본 이유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러한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볼 때 자연스럽게 분석을 하게 되고,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며 에너지를 흘려버리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벤치마킹의 생활화를 통해 각 잡고 책상에 앉아 시간을 잡고 분석하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1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충분히 깊게 고민했다면 완벽한 계획, 완벽한 시나리오, 완벽한 시기를 찾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당장 행동으로 옮겨 숫자 1을 보려고 했다. 이 1은 개개인마다 설정한 목표에서의 1이다. 나 같은 경우 처음 유튜브를 할 때 가장 큰 목표는 유튜브로 1원이라도 벌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조회수 1회, 구독자 수 1명을 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주 작은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결과를 빨리 봐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일씩 만들어가며 실망, 자책, 기대감 등의 기분에 소중한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 했다. 정리하자면 나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고 삶의 구성 요소에서 영감을 받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작은 실행으로 보잘것없는 감정의 동요로부터 나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고 나의 행동, 생각, 시간 등이 나의 원칙을 향하게 설계하려 했다. 결국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목표에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선 에너지 관리가 필수적이게 된다. 나는 아직 이뤄야 할 것이 많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점검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분명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의 영감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